AI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혁명적인 기술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광반도체입니다. 브로드컴이 구글 TPU를 개발하면서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AI 반도체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는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D램을 얇게 갈아서 아파트처럼 쌓는 HBM 기술, 광신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반도체, 그리고 유리기판까지요. 지금 AI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발열이에요.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출시가 발열 문제 때문에 몇 달씩 밀렸었거든요. 발열이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기판이 손상을 입어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뜨거워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광반도체 기술이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전기 신호 대신 빛 신호를 쓰면 발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유리기판까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성능은 훨씬 좋아지는데 가격은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AI의 대확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광반도체가 차세대 AI 반도체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어요. 문제는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는 거죠. TSMC는 2026년, 삼성전자는 2027년 광반도체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차세대 패키징 경쟁이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시점이 코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승패가 광반도체와 유리기판 기술에서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단 1년 차이로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상용화하는 쪽이 엄청난 이점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광반도체가 정확히 뭔지, 왜 게임 체인저인지, 유리기판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왜 광반도체가 필요한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현재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그 전기 신호가 어떤 물질을 통해 이동할까요?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가 왜 쓰일까요? 지구상의 물질 중에서 금을 제외하면 전기 저항이 가장 낮기 때문이에요. 금은 너무 비싸서 대량으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구리를 쓰는 거죠. 전선도 구리로 만들고 반도체 내부의 배선도 구리로 만들어요. 전기 신호가 구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구리가 전기 저항이 낮다고 해도 마찰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는 데이터 처리량이 적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구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겁니다. 결과는 뭘까요? 발열부터 대역폭 제한, 전력 소모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뭔지 아세요? 전력 비용이에요. AI 반도체 돌리는 데 드는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냉각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뜨거운 반도체를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각 설비를 갖춰야 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광반도체 기술, 정확히는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 전기 신호 대신 빛 신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리 배선을 통해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광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빛이 전기보다 빠를까요? 당연히 빠르죠. 광자는 전자보다 속도가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전기 저항도 없어요. 마찰이 없으니까 열도 거의 안 나는 거죠. 효과가 어떨까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배가량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력 소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속도는 10배 빠른데 전력은 절반만 쓴다?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인 이유예요. 어떻게 작동하냐? 웨이퍼를 정밀 가공해서 도파로라는 걸 형성해요. 파동이 움직이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이 지나가는 통로를 반도체 안에 만드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회로가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신호를 레이저로 변환해요. 광 모듈이 그 레이저를 데이터로 바꿔서 반도체가 처리하는 거죠. 결과는 초고속 정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전기 저항 없는 테라바이트급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반도체 칩끼리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컴퓨터 안에서도 전기 신호가 구리배선을 타고 이동해야 했어요. 케이블로 연결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광통신호로 무선처럼 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도파로를 통해 빛이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AI 반도체끼리 광신호로 연결되면 서버렉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반도체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병렬 처리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TSMC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는 미국의 광반도체 유망 스타트업들과 기술 동맹을 맺었어요. IR옵스, 셀레스티얼 AI, 라이트매터 같은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광반도체 스타트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누구와 협력하고 있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광기반 스위치 칩을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내년 3월에 GTC 2025라는 엔비디아의 주요 컨퍼런스가 있어요. 여기서 광반도체 기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뭐라고 하냐? 광반도체 기술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거라고 해요. 전력 소모가 절반으로 줄고 냉각 비용도 대폭 감소한다는 거죠. TSMC는 이미 가속기당 100TB 이상의 대역폭을 확보하는 양산 가능한 기술력을 시연했어요.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실제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린 거예요. 2026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미래 핵심 기술로 지정했어요. 그룹 차원에서 역점 기술로 밀어주고 있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표는 2027년 CPO 기술 상용화예요. CPO가 뭐냐? 고패키지 옵틱스, 패키지 내 광학 소자 탑재 기술이에요. 광신호 모듈을 반도체에 직접 탑재하는 거죠. 이게 왜 어려우냐? 광 모듈과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해야 하는데 제조 공정이 완전히 달라요. 반도체 공정과 광학 공정을 결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기술을 확보하고 있냐? 글로벌 반도체 R&D 벨트를 가동하고 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한국, 일본의 연구진을 총동원하고 있는 거죠. 특히 광반도체 기술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인텔의 임직원들을 영입했어요. 인텔이 CPU 시장에서는 AMD에 밀렸지만 광반도체에서는 기술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누구와 협력하고 있냐? 광학 파운드리 기업 컴파운드텍, HBM 핵심 장비 기업 ASMPT 등과 기술 협력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브로드컴과 함께 실리콘 포토닉스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광반도체 시장도 엔비디아 진영과 반엔비디아 진영으로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TSMC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브로드컴 이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브로드컴이 누구예요? 구글,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의 맞춤형 AI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회사잖아요. 이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로드컴 삼성전자 라인을 통해 광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까요? 2026년과 2027년 단 1년 차이로 상용화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반도체 역사를 보면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먼저 상용화한 쪽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후발주자는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거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베팅하고 있는 산업이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정보를 제때 캐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뉴스로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크게 띄워드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시간 정보방 입장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발표 일정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급등주 검색기예요. 어떤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래량, 외국인 매매, 기관 동향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드려요. 세 번째, 대장주 종목 바뀝니다. 앞으로 대장주가 뭔지,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드려요. 시장에서는 대장주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네 번째, 테마주 정보예요. 지금 어떤 테마가 뜨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동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단타 종목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일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 정보를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무료 특별 이벤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화면에서 참여 전화번호 확인하고 실시간 정보방 입장 원합니다. 급등주 검색기 받고 싶습니다. 대장주 정보 주세요. 실시간 단타 종목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무료 정보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빨리 아는 것과 늦게 아는 것, 그 차이는 여러분도 경험으로 잘 아시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더욱 그래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계약 소식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호재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뉴스 보고 뒤늦게 아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초면 신청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정보 받아가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대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들 말씀드릴게요. 광반도체만으로는 부족해요. 유리기판과 결합되어야 진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광반도체는 제조 원가가 비싸요.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꾸고 광 모듈을 탑재하고 도파로를 형성하고 이 모든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쌀까요? 기존 전기 기반 반도체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요. 전력 효율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면 어떻게 될까요? 상용화가 어려워지죠.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빅테크들도 비용에 민감하거든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 뭐냐? PLP, 패널 레벨 패키징이에요.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대량 양산이 가능한 기술이에요. 기존 유기기판은 웨이퍼 단위로 만들었어요. 동그란 웨이퍼 하나하나 가공하는 거죠. 생산성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유리기판은 패널 단위로 만들 수 있어요. 훨씬 큰 면적을 한 번에 생산하는 거죠. TV 디스플레이 패널 만들듯이 대형 유리판에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생산성이 대폭 높아진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원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떨어질까요? 업계에서는 유기기판 대비 30%에서 40%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광반도체는 비싸지만 성능이 좋고 유리기판은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춘다. 이 둘이 결합되면 비용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리기판 자체가 광반도체의 성능을 극대화시켜줘요. 어떻게요? 유리기판은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 손실이 적어요. 유기기판은 고주파에서 손실이 커지는데 유리는 손실이 거의 없어요. 광신호는 고주파거든요.
테라헤르츠급 주파수를 쓰는데 유기기판으로는 이런 고주파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유리는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과 궁합이 완벽한 거예요. 또 하나 유리는 열에 강해요. 광반도체를 써도 어느 정도 열은 발생하거든요. 유기기판은 열에 약해서 휘어질 수 있는데 유리는 안정적이에요. 유기기판은 보통 150도 정도에서 변형이 시작돼요. 그런데 유리는 500도까지도 견딜 수 있어요. 안정성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반도체는 발열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고 유리기판은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추면서 광반도체 성능을 극대화시켜요. AI 모델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GPT-3에서 GPT-4로, 그 다음은 GPT-5로 모델이 커질수록 필요한 연산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GPT-3가 1750억 개 파라미터였는데 GPT-4는 1조 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음 버전은 10조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GPU를 더 많이 연결해야 해요. 한 시스템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 시스템을 광통신으로 연결해서 거대한 AI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인터페이스 대역폭이에요. GPU끼리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느냐가 전체 시스템 성능을 결정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GPU 안에서 HBM과 얼마나 빠르게 통신하느냐가 중요했어요.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이유죠. 그런데 이제는 GPU 시스템 전체가 광반도체로 연결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유리기판이 깔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한국첨단소재입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 곳이냐? 국내 최초로 광통신 분배기를 상용화한 기업이에요. 광통신 분배기가 뭐냐? 광신호를 여러 방향으로 나눠주는 장치예요. 하나의 광신호를 여러 개로 분리하거나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AI 데이터 센터에서 광신호로 통신하려면 이런 분배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하나의 광신호 소스에서 나온 빛을 수십 개, 수백 개의 칩으로 분배해야 하거든요. 한국첨단소재는 인텔 같은 글로벌 광송수신 모듈 제조사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소자를 납품하고 있어요. 인텔이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어요. 원래 데이터 센터 송수신 모듈 시장은 인텔이 초강세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70%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마벨,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뛰어들면서 경쟁 체제로 바뀌고 있어요. 빅테크들이 인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 개발에 나선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회사가 독점하던 시장에서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뀌면 전체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광반도체 기술이 이 시장을 한 방에 평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한국첨단소재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라이다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이에요. 라이다가 뭐냐?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 빛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자율주행차나 로봇의 필수적인 부품이죠.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지만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업들은 라이다를 필수로 봐요. 카메라는 2D 이미지만 보는데 라이다는 3D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라이다도 광반도체 기술을 쓰거든요. 레이저를 쏘아서 반사되는 빛을 분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광반도체 기업들이 라이다 시장으로 확장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한국첨단소재가 AI 데이터 센터 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핵심 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인텔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도 거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아직 광반도체 시장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대규모 양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글로벌 경쟁사들도 많고요. 하지만 국내 최초로 기술을 상용화했고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는 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석경AT입니다. 이 회사는 기능성 나노 신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데 보유한 기술이 굉장히 독특해요. 고순도 미세 실리카를 개발했는데 특히 중공 실리카라는 핵심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중공 실리카가 뭐냐? 속이 빈 실리카 입자예요. 헐로우 실리카라고도 하는데 나노 크기의 속 빈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경이 수십 나노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구슬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5G, 6G 같은 차세대 이동통신과 AI 반도체 유리기판 소재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유리기판을 만들 때 중공 실리카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볍고 절연성이 좋고 신호 손실이 적어요. 속이 빈 나노 입자들이 공기층을 형성하면서 전기 신호가 새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공기는 완벽한 절연체니까요. 그러면서도 무게는 가볍게 유지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일반 실리카 대비 밀도가 30%에서 40% 낮아져요. 같은 부피에서 무게가 훨씬 가볍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공 실리카 기반 광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유가 뭐냐? 빛을 전달하는 섬유예요. 광섬유의 유연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섬유는 유리로 만들어서 딱딱해요. 구부릴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그런데 광유는 섬유처럼 유연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걸 개발할까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광통신을 하려면 광신호를 전달할 매체가 필요하거든요. 기존 광 케이블은 너무 딱딱해서 데이터 센터 내부의 복잡한 배선에 적합하지 않아요. 서버렉 사이를 구불구불 연결해야 하는데 딱딱한 케이블은 설치가 어렵거든요. 중공 실리카 기반 광유는 유연하면서도 신호 손실이 적어요. 데이터 센터 내부 배선에 최적인 거죠. 석경 AT가 바로 이 중공 실리카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이 기술을 상용화하게 되면 당연히 석경 AT의 소재가 필요한 거죠.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지금은 개발 단계라 매출이 크지 않지만 6G 이동통신 상용화와 유리기판 대량 양산이 시작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6G가 언제 상용화될까요?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유리기판 대량 양산도 비슷한 시기에 본격화될 거고요. 그때가 되면 중공 실리카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지금은 시장 형성 전 단계지만 2년에서 3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특히 AI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나노 신소재를 제조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광통신 케이블, 6G 안테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리스크는 있어요. 대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경쟁 소재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시장 형성 시기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목하는 기술이라는 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자, 오늘 광반도체와 유리기판 관련 투자 포인트들을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